반갑습니다. 저 분노 조절 상담사 과정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분노 조절이라고 하면 요즘 워낙 뉴스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영역인데요. 사실 아이들에서부터 이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기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 폭력 문제, 그 학교 폭력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폭력 순간에 자기 분노 상황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더라. 라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에도 많은 부분은 사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점점 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대기업에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한다든지 이래서 한순간에 이렇게 자기 있던 위치에서 딱 추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 혹은 자기 정서에 대해서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하는 말들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분노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노 조절을 하려고 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제 분노 자체도 감정에 속하는 거고요. 이 감정이 정서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정서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라고 하는 범주 안에 분노 조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너 지금 정서가 어때?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너 지금 감정이 어때? 지금 너 그 느낌이 어때?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너 지금 정서가 어때? 이런 말을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를 좀 이렇게 아우르는 전체를 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정서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좀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심리학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이건 다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다 구분하지는 않지만 심리학적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서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후 수업이 진행될 때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분노 조절 상담사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뭐다, 느낌이 뭐다, 그다음에 기분이 뭐다, 정서가 뭐다 이런 구분할 수 있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좀 그래도 우리가 배운 사람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아카데미컬하게 여러분이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체로 생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생리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너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때 너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처하지 마, 너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냐면 대단히 이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막 씩씩대고 있다든지 이런 사인을 보낼 때 너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뭘 파악을 해서 그러냐면 어떤 신체 상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신체 상태 그것을 생리적 측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할 때
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우울하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움직임이 대단히 느려지고요. 말소리도 작아지고요. 어깨도 처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 신체 상태, 그런 생리적 측면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할 때 대체적으로 감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신체 상태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이제 기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기분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기분이 내가 이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오늘 기분이 이래 이런 표현도 좀 사용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요즘 내가 기분이 이래. 요즘 뭐 내가 뭐 직장을 그만뒀더니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한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뭐 이 순간 아니면 뭐 5분 이내 10분 이내 이런 게 아니라 요 며칠 아니면 몇 달 요즘은 기분이 좀 우울한 편이 쭉 지속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언제 시작이 됐냐, 이게 언제 끝나냐, 이걸 명확히 알기 어려울 때 보통 기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분 내러 가자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기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 감정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생리적 측면, 우리 몸 상태가 확 바뀌는 거는 좀 단시간 내에 바뀌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시간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짧은 측면인데 기분은 좀 오래가는, 그래서 무드 이런 표현 쓸 때는 뭐 기분이 오래 뭐 어떤 그 이제 뭐 만족스러운 기분 이게 쭉 오래 간다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기분 이렇게 쓴다. 근데 이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느낌은 주관성을 강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나는 뭐 느낌이 좋은데, 뭐 근데 보통 이렇게 사용할 때 앞에 나는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주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느낌이 좋아 이거.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성이 강조될 때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네가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때 느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 이런 걸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이 정서 안에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 기분, 느낌 이걸 다 세분화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해 보면 정서 안에는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서는 감정, 생각, 행동, 감정과 생각과 행동,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실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겠죠.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분을 갖습니다. 감정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감정 상태가 됨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생각이 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고요.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 신체가 반응하는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신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 전체에 해당되는 정신적이고 생리적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감정에서는 생리적 측면을 강조했을 때 감정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 신체적인 어떤 생리적 상태, 이것도 중요하고요. 정신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신적인 반응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전체 다 포함해서 행동 경향성까지, 그러니까 인지적이고 생각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에 해당되는 거, 행동에 해당되는 거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정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할 때 정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감정이나 느낌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건 화났을 때 뭐 씩씩거린다든지 막 이렇게 이제 그 주관적으로 내가 불쾌하고 막 그 분노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든다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때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서 표현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노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분노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냐면 화가 나는 건 주로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거고 분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분노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해서 뭐 부셨다라든지 분노해서 때렸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행동 경향성,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도까지 내포하는 것이 정서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표현이 정서 표현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한 것처럼 감정이나 기분, 느낌, 정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강조점을 갖고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이 네 개의 단어를 다 혼용해서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든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정서라는 개념을 담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정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물론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정서 자체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된 건 불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오래된 연구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데 그 불안을 해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병리적인 문제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사람의 병리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불안에 대해서 연구하게 돼서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아주 오래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정서만 따로 떼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건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뭐 불과 한 100년 이내의 연구. 그러니까 100년 그러면 야, 대단히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심리학은 사회 그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응용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뭐 몇 개월 지나면 새 거가 나오고 뭐 칩은 뭐 몇 개월마다 뭐 2배씩 업그레이드가 된다 뭐 이런데 이제 그 6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심리학은 그래도 한 100년 이상 연구가 되고 뭐 한 200년 연구가 되고 이래야 연구가 좀 됐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한 100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70년, 60년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제 나이보다도 많이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리된 그런 게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약간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이게 통일된 주장이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정서를 우리가 뭐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정서는 주관적 차원에서의 정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관적 차원의 정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닌 경험으로 정의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라는 측면에서의 정서를 정의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누가 기쁘고 슬프고 해도 내가 경험한 게 아니면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나의 어떤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가 뭐 어떤 슬픔을 이제 제 안에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제가 경험한 걸 똑같이 경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슬프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서 자체는 주관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 객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그 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메이커까지 뭐 안다면 그 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거에 대한 인식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정서라고 하는 건 내가 기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쁜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한 사람이 나 100만큼 기뻐 아니면 50만큼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해도 100만큼 기쁜 게 어느 정도인지 50만큼 기쁜 게 어느 정도인지 난 100만큼 우울해 그러면 100만큼 우울한 게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는 대단히 주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 분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똑같은 어떤 좌절 사건을 경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저랑 뭐 A라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제 입사원서를 써서 똑같이 떨어졌어. 근데 A가 느끼는 분노감과 제가 느끼는 분노감, A가 느끼는 좌절감과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느끼는 정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대단히 주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발생했을 때 분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러면 부정적인 사건을 훨씬 많이 경험했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분노감이 훨씬 커서 분노 사건을 일으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해요. 이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무슨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 저 정도 갖고 그렇게까지 할 그런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서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체가 우리 이제 그 몸이 어떤 정서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적응적인 대처 행동을 준비시킨다든지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내에서 어떤 자동적으로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불안을 느낀다. 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커다란 개를 딱 봤어. 근데 이 개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네? 그러면 불안을 확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을 느꼈을 때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걸 내가 뭘 작대기를 들고 내가 싸울 거 이런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준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서는 뭐냐면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서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몽둥이나 아니면 뭘 들고 맞서 싸워서 해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우울을 느낀다든지 슬픔을 느껴요. 슬픔의 정서를 많이 느끼면 직장에서 내가 슬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혼자 이렇게 있는데 막 울고 있다든지 이러면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위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그냥 슬픈데도 아무 정서도 안 느끼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어떤지 모르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할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울고 있다든지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든지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한다든지 이렇게 힘든 일 있냐 내가 도와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기능적으로 그 슬픔이나 그 우울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반응의 욕구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안에 대해서는 싸우면서 생존하든 아니면 도망가면서 생존하든 아니면 우울을 많이 느낄 때는 도움을 받아서 생존하든 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적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차원이 있어요. 사회적 차원은 의사소통의 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실 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전달이 되나요? 지금 저 앵커가 기분이 좋구나. 저 앵커가 지금 저 얘기할 때 기분이 나쁘구나. 이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소통에 대단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할 때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섞는다라는 건 억양으로도 섞고요, 표정으로도 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우리 감정, 정서라고 하는 것이 믹스가 되어야 아주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서는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정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 거지만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정서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냐라고 하는 걸 여러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느낀다. 어떤 정서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길을 가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따만한 큰 개가 제 등치만한 개가 막 내 앞에서 막 저를 향해서 달려와. 그러면 무섭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느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작대기를 찾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상식적인 거죠.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떤 불안한 상황이 되면 어떤 사건, 개가 막 달려와. 오, 불안하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 이게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인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임스 랑게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제임스 랑게 이론에서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개가 달려오면 나도 모르게 도망가는 반응을 뛴다라는 거지. 뛰고 나서 내가 왜 뛰지를 생각하면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면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면이 또 있는 것도 같아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만약에 이제 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골목길을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제 어두운데 부샥되면 이렇게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면 사실은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행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왜 도망갔지? 그러면 무서움을 그다음에 이제 막 더 무서워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막 도망가는 반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무서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서 어떤 강렬한 느낌이 따라올 수도 있고 행동을 작게 하면 느낌이 작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라고 제임스 랑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랑게라는 사람들은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을 제임스 랑게 이론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이걸 명료화시켜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느낌을 그 다음에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느낌은 그 뒤에 따라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 이론 마저 보면 캐논 바드라고 하는 학자, 이게 두 학자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임스 랑게도 마찬가지고 캐논 바드도 이제 두 학자가 같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게 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뭐고 그 다음이 뭐고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논 바드라고 하는 이 두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평가와 행동과 정서는 동시에 발생한다. 이건 순차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같아요. 언제 그걸 생각하고 언제 느끼고 언제 행동하고 이런 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냥 움직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이게 이제 캐논 바드가 주장한 그런 이제 정서 이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샥터 싱어라고 하는 이 두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와 동시에 정서와 행동이 같이 될 수도 있고, 평가를 통해서 행동으로 가면서 정서로 가는 이 양쪽으로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가 먼저 되는 건 맞고, 평가에 따라서 행동과 정서가 같이 될 수도 있고, 행동으로 가서 정서로 가서 다시 평가로 가고 이게 증폭이 될 수도 있고 평가 정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이클을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샥터와 싱어라고 하는 이 두 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이제
대중이 아주 군집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공포감이 발생을 하면 사람이 막 이렇게 이제 대중이 많지만 어쨌든 움직이려고 막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중이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공포감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공포감을 더 증가시키고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면 저렇게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도망가려고 그래. 이런 평가가 이제 수행이 되면서 더 빨리 도망가려고 하고 더 공포감이 증폭이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폭죽 소리 하나에 뭐 이렇게 한 100명 정도가 밟혀 죽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은 샥터 싱어 이론으로 잘 설명이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중에 뭐가 제일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이해 방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느끼는 정서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런 정서들이 기본 정서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기본 정서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체 문화권에 그리고 전 연령대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공통되게 느끼는 정서가 있지 않겠냐라고 추정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2개 정도의 이론이 있습니다.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본 정서가 6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6개 기본 정서는 공포, 분노, 혐오, 슬픔, 기쁨, 놀라움 이렇게 이제 6개의 기본 정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6개 중에 뭐와 뭐가 믹스가 되면 또 새로운 정서가 나오고 뭐와 뭐가 믹스가 되면 새로운 정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에크만의 6개의 기본 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크만의 6개의 기본 정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뭐 기본 정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학자는 프루치크라고 하는 학자가 8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크만은 그냥 병렬로 6개를 나열했는데 프루치크는 대칭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원에 요쪽 한쪽에 뭐가 있으면 요쪽 반대쪽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기본 정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 대 슬픔, 이건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분노 대 공포, 이건 반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플루치크는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수용 대 혐오, 이건 정반대 개념이다. 놀라움 대 기대, 이것도 반대인가 싶은데 어쨌든 플루치크는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플루치크 개념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 중간 정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쁨에 좀 더 가깝지만 분노와는 조금 거리감은 어떤 정서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 정서를 8개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되는 다양한 정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플루치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기본 정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정서에 대한 이해에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본 정서 6개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노와 혐오, 그 다음에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 이렇게 머리카락을 안 씌워놓은 거는 이제 그 색깔도 안 입히고 머리카락 안 씌워놓은 건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더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좀 가리고 아래 이제 분노라고 쓰이는 걸 가리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기분을 느낄까? 혹은 혐오라는 표정을 아래 이름을 가리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어서 이런 얼굴을 표정을 할까라고 하는 걸 알아맞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 알아맞춥니다. 보통 인종이 동일할 때 잘 알아맞추고요. 나이가 비슷할 때 잘 알아맞춥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강의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무슨 기분일까 이렇게 맞추도록 하면 대체로 알아맞추는데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못 맞추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정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죠. 실제 반응이에요. 그리고 자극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는 각색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한가? 진짜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은 뭐 슬픔 감정을 만들어낸다, 뭐 아니면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대단히 훈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정서를 각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 장면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을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진실이고 진심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슬프구나. 진짜 실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고됐습니다라고 딱 전달을 할 때 표정이 순간적으로 막 굳어졌다가 다시 뭐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이럴 때 그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 감정은 진짜 감정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모든 사람은 매일 다양한 자극에 반응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가, 수만 가지 정서를 느낍니다. 다양한 자극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정서가 생겨요. 그래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시하고 억누른 이제 그 정서는, 무시하고 억누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강한데 어느 한 정서를 꾹 억눌러, 이렇게 화난 걸 자꾸 참는다는 이런 정거죠. 이렇게 무시하고 억누른 정서는 가슴 한구석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주요 감정 단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긍정의 감정 단어와 부정의 감정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감정 단어들 여러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게 우리 감정,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감정 단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노조절 상담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잘 맞춰서 여러분이 자기 정서, 자기 분노도 잘 조절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분노감을, 특별히 부정적인 정서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